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작품은 프랑스 국적이죠. 프랑스 국적의 프랑수아 라블레 작가의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연작입니다. 아마 프랑스 출신의 작가는 아마 처음이죠. 이번 그레이트 북스 프로그램에서 이게 1952년에 그레이트 북스 프로그램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90년에 2차가 나왔는데 그 당시 이 미국에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죠. 허친스와 아들러 박사를 주축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 미국인 작품이 적다라고 약간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들어간 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백경인가 하고 심리학 쪽에 한 사람 5사람이 언급되었거든요. 프랑스인으로서는 아마 우리가 읽은 책 중에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오게 될 몽테뉴가 있고요. 우리가 수상료로 알려져 있지만 에세죠. 몽테뉴의 에세. 그다음 몽테스키의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먼저 라블레라는 소설가의 연보를 보면은요, 변호사의 차남으로 출생했습니다. 파리 남서부에 있는 신옹 또는 인근의 소작지라고 그럽니다. 1483년이죠, 이때가. 그리고 1498년에 루이 12세가 즉위하고, 이 사람은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보메트 수도원에서 수련 수도사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11년에 프랑스와 1세가 즉위하고, 참고로 1512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출간되죠. 1517년에 유명한 루트의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1519년 스페인 왕인 카를로스 1세죠. 이 사람은 프랑스 왕인 프랑스와 1세와 경쟁 관계에 있는데요. 신승 로마 제국 황제 선출해서 이 사람이 황제로 선출되면서 카를 5세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다음 1521년 솔몬 신학부가 그리스 연구를 금지하게 됩니다. 고전에 대한 연구를 금지하게 되죠. 1524년 기욤 뷰데가 라블레 축하 편지를 보냅니다. 기욤 뷰데가 라블레에게 그리스 책을 압수당했는데 이제 반환받은 데 대해서 축하 편지를 보내고요. 좀 더 약간 유연한 고전 공부를 하기에 유연한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베네딕트파 수도원으로 소속 교단을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1525년 프랑스와 1세가 파비아 전투에서 카를 5세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프랑스 국왕이 직접 출전한 전쟁이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조건으로 이 포로 교환 협상에 임하게 되죠. 왕이 잡혔으니까요. 그 다음에 1525년 솔몬 신학부 성경의 프랑스 번역이 금지됩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배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성경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권한은 사제들한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신교 측에서 보면은 좀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속 사제로서 파리에서 의학 공부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가부를 사귀게 돼서 사이에 자식이 둘 생기게 되고, 몽펠리에 의과대학에 등록을 하고, 곧바로 일반 교육 이수자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전에 의학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수련 과정에서 공개 강의를 하게 되고 정신적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라스무스에게 존경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한 3년이죠. 2-3년 동안 그 리옹 근처에서 자선병원 의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책에 보면은 이런 그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32년에 팡타그리엘이 출간됩니다. 처음 출간될 때는 라블레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알코프리바 나지라는 필명으로 연금술사를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출간하게 되죠. 원래 제목은 위대한 거인 가르강티아의 아들이자 딥소드의 왕, 지극히 명망 높은 팡타그리엘의 두렵고도 가공할 무언가 용명이라는 제목인가 봐요. 이 책은 그 당시에 작자 미상의 가르강티아 대연대기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아마 이런 게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이 책은 당시 2달간의 판매 부수가 9년간의 성경 판매 부수가 많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1533년 솔몬 신학부가 웨스를 이유로 팡타그리엘을 금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체류를 하게 되는데요. 장디 멜레 추기경의 수행비서로 의사로 로마에 체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팡타그리엘의 성공에 힘입어서 2년 뒤에 1534년에 가르강티아를 출간하게 됩니다. 1535년 설도 있는데요. 이 이후에 3서인 팡타그리엘이 출간될 때까지는 작품 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팡타그리엘 연작이라고 그래서 팡타그리엘이 먼저 나오고 이보다 더 앞선 이야기죠. 팡타그리엘의 아버지 얘기인 가르강티아입니다. 이게 뒤늦게 출간되는데요. 그래서 출간 순서로 보면 가르강티아가 D지만 이야기 순서로 보면 가르강티아가 1이죠. 그래서 가르강티아를 1로 보고 원래 1532년에 출간한 팡타그리엘을 2권으로 본다면 1546년에 3서가 출간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갱문 사건으로 신교도에 대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신구 교도 사이의 충돌이 상당히 컸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로마에 체류하게 되고 교황으로부터 환속의 죄를 사면받고 수도원 복귀업 종사 허락을 받습니다. 다시 1536년에 베네딕트 수도의 생모르데 포세 수도원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 해부를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까 수행비서로 갔던 디벨레 추기경이죠. 형인 랑제 영주 기욤 디벨레 주치의로 시보와 피에몬테 지방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의 청문에서 자기가 낳았던 사생아를 적자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1542년이죠. 아까 말한 팡타그리엘과 가르강티아 개정판이 출간되고 43년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솔몬 대학의 금서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프랑스판 성경과 함께요. 그 다음 주임 사제직을 얻었는데 부임은 안 하죠. 그 다음 46년에 보면은 1546년에 3서가 솔몬 대학의 금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블레의 친구인 리옹의 출판업자 에티엔 놀레가 이단으로 지행돼서 상당히 불안해서 피신하게 되죠. 그 다음 1547년에 2년 동안 디벨레 추기경과 함께 마지막으로 로마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앙리 2세가 하행재판소를 설치하고 1548년에요. 칼뱅이 라블레를 위선적 무신론자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데 더 사티옹 추기경의 도움으로 10년간 출판 특권을 보장받습니다. 앙리 2세로부터. 그래서 사설을 사티옹 추기경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매동의 주임 사제직을 얻었는데 부임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스 완결판을 출간하게 되죠. 1552년에. 그래서 주임 사제직을 사직하고, 물론 부임은 안 했는데 아마 사제직 직 자체를 사직한 것 같아요. 1553년 파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에 1562년 소리 나는 섬이 라블레 이름으로 출간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완한 제5서가 라블레 이름으로 1564년에 출판되는데 본인 작품인지 의심을 하게 되죠. 이게 보면은 예, 미작설이냐. 제5서가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완전 이작이냐, 아니면 수정 가필한 보완이냐, 아니면 라블레 창작설이냐,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서까지 라블레의 작품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4서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출생 연도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1483년이 주된 설인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1493년 출생 연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임종시 한마디 유명하죠. 막을 내리라, 소극은 끝났다. 나는 위대한 가능성을 찾으러 간다.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팡타그리엘 연작의 구성,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팡타그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팡타는 그리스 말로 모든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리엘은 목마르다는 뜻인데 아랍어입니다. 그가 태어난 시각, 세상이 온통 메말라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언 능력으로 그 언젠가 목마른 자들의 지배자가 되리라는 그런 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까 가르강티아를 포함해서 팡타그리엘 연작으로 통칭됩니다. 그래서 1532년 34년 이전에서부터 4서가 완결된 3서가 1534년이었다고 그랬죠. 팡타그리엘이 처음 나온 게 1532년, 가르강티아가 1534년이었고요. 4서가 154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초기 작품과 시차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품의 성향이 다릅니다. 주제와 서술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1권은 1532년 나왔죠. 아까 얘기했지만 가르강티아 대연대기라는 작자 미상의 작품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가르강티아는 거인의 이름입니다. 특징이 별로 없는 조잡한 내용인데, 이것에 힌트를 얻어서 유토피아의 왕 아들 거인 팡타그리엘 이렇게 나오죠. 술에 취해 잠든 술꾼 입에 소금을 뿌리는 악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팡타그리엘은. 그래서 이게 목마른 자들의 지배자. 여기서 말하는 갈증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일 것이고, 기대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죠. 거인왕으로 설정한 것은 아마 이 시대가 염원하던 이상적 인간응, 전인을 형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의 사설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기죠. 빈번한 고전의 인용이 있고요. 엉뚱한 해석이 있습니다. 가르강티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 순서로는 이게 앞이죠. 팡타그리엘의 아버지 얘기니까 팡타그리엘 작품이 성공한 것을 보고 2년 후에 가르강티아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의 낡은 교육 방식을 비판하고 휴머니즘 교육의 성과를 찬양하게 되죠. 이런 에피소드가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3서가 1546년이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로 처음으로 이름을 밝힙니다. 의학박사 라블레라고 작가 이름을 밝히게 되죠. 이전에는 가명이었죠.
알크 프리마스 나지에 그 연금술사를 연상하는 이름입니다. 내용과 행식의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극대사의 인상을 줄 정도로 등장인물의 대화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팡타그리엘의 신복이자 친구인 파니르주가 결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의 시구, 주사위점, 파니르주의 꿈 이야기 나오고 무녀의 예언, 병을의 몸짓, 죽어가는 시인의 노래, 점장의 등기에 대한 해석, 신학자, 의사, 철학자가 모인 심포지엄에 대한 이야기들 등등입니다. 예언의 방식과 해석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여성의 성향, 즉 여성의 우열에 대한 논쟁에 관한 다양한 토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듯 여겨지는 거인왕의 모험담에서 시대적 관심사와 현실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4서적 부분판이 1548년에 나오고 완결판은 1552년에 나오게 됩니다. 3서의 결혼 문제, 부정적 결론에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 결론에 승복 못한 바니르주가 신성한 술병의 신탁을 들으러 여행을 떠날 것을 제의하게 되면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고발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교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교황 숭배들도 나오고 매를 맞아야 살 수 있는 사법 관리들도 나오고 이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죠. 아까 오선은 말씀드린 대로 1564년에 나왔는데 사후에 세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죠. 유 작가 수정 카피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라블레 창작으로 보는 설. 라블레의 평은 상당히 극단적으로 갈리게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있죠. 롱사드라는 대표 시인은 진흙탕 속을 뒹구는 술주정병이라고 그랬고, 위고는 빅토르 위고는 인간 정신의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발자크는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파네스, 단테를 모은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선성이라고 그랬고요. 플로베르는 그의 작품은 인생처럼 신비에 가득 찬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라블레 작품 해석에 있어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는 우스꽝스러움과 진지함, 비현실적 사건과 물질적, 육체적 삶의 방식에 대한 사실적 묘사, 그 다음 르네상스 시대 이상주의적 경향 등의 상충되는 이질적 요소들이 공존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중문화의 전통과 관련시켜서는 러시아 문예비평가인 미하일 바친의 카니발로 대표되는 민중의 축제 모습이 문학적으로 재현된 대표적 예가 라블레 소설이라고 얘기하죠.